신호등이 혼자 켜지고 꺼지는 걸 보고 한 50대 여성이 차 안에서 두리번거렸습니다. 저기 숨어서 조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지? 북한에서 50년을 살았는데 신호등이 자동으로 바뀐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이게 웃긴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한 장면이 북한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어떤 정치 분석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한 탈북민 여성의 증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신호등에서 시작해서 인천공항, 한국마트, 세금문구, 국정원 식당의 잡채까지 이 여정 안에 북한 체제의 작동 원리가 통째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평소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질문 하나가 숨어 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과연 당연한 게 맞는 겁니까? 북한에서 굶는 이유가 미국 때문이라고 배웠다고 합니다. 이 여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 주민 이 500만 명이 같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게 그냥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면 반박이 가능해요. 거짓말이면 누군가 그거 아닌데? 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 체제가 쓴 방법은 훨씬 정교합니다. 비교 대상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반박하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상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국제 제재가 왜 붙었는지, 핵 개발에 예산을 얼마나 쏟아붓는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이 정보들을 구조적으로 차단해버리면 주민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미국이 원인이 됩니다. 반박할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요. 이 여성도 한국에 온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아, 국제 제재가 핵 때문에 붙은 거였구나. 북한에서는 그 앞 맥락을 아예 빼버리고 미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는 한 줄만 남겨놓은 겁니다. 제재라는 결과는 알려주되 그 제재의 원인인 핵 개발은 빼버리는 거예요. 원인을 잘라내면 결과만 남고 결과만 보면 피해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정보가 새어 들어오는 경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USB, 중국제 라디오, 탈북민 연락, 그것들이 조금씩 균열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신호등 하나에 흔들렸듯이 내부에서도 비교 대상을 접하는 순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체제가 정보 유입을 그렇게 강하게 막는 겁니다. 정보가 곧 체제의 균열이니까요. 우물 안개구리한테 바다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다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바다를 본 적 없는 개구리한테 아무리 저기 더 큰 세상이 있다고 말해도 개구리 입장에서는 그게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본인이 아는 현실이 전부거든요. 북한 체제가 70년 넘게 유지되는 핵심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총칼도 있지만 그것보다 강한 게 정보 봉쇄입니다. 알지 못하면 저항하지 못해요. 알지 못하면 심지어 자신이 억압받는다는 사실조차 인식 못합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면 현재 상태가 정상처럼 느껴지니까요. 이 여성이 한국 입국 서류를 작성하면서 한 행동이 이걸 잘 보여줘요. 왜 대한민국에 가려 하는가? 솔직하게 쓰려면 배고파서 왔습니다. 라고 써야 맞는데 옆 사람을 봤더니 자유를 찾아서라고 쓰더랍니다. 그 순간 자기도 고쳐 썼다고 해요. 자유를 찾아서 라고. 근데 이 여성 그 말을 쓰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떳떳하지 않다고. 배고파서 온 게 사실인데 왠지 창피해서 못 쓴 거잖아요.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 생각했대요. 큰일 났다. 배고팠으면 큰일 나는 건가 하고 한평생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살다가 자유를 찾아온 첫날에도 옆 사람 눈치를 봤다는 겁니다. 세뇌가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이 한 장면이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더 재밌는 건 이 여성이 뒤에 가서 그래도 나도 거기다가 자유를 찾아서라고 썼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쓰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떳떳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배고파서 왔다는 솔직한 말보다 멋있어 보이는 말을 골랐다는 걸 본인도 아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요. 이 표현이 뭔가 더 그럴듯해 보였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근데 이 장면에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어요. 자유를 찾아서라고 쓴 옆 사람. 이분은 왜 그렇게 썼을까요? 이분은 자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분도 그냥 그 표현이 멋있어 보여서 썼을 수도 있어요. 그 멋있어 보이는 표현을 따라 쓴 또 다른 사람들이 줄줄이 있었던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걸 몰랐는데 자유를 찾아서 왔다고 쓰는 아이러니, 이게 세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진짜 동기를 스스로도 모르게 만드는 것, 내면을 들여다보는 언어 자체를 박탈해버리는 것.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충격이 뭔지 아세요? 비행기 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공항에 비행기가 한두 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비행기라는 게 그 정도 규모일 거라고 상상한 겁니다. 근데 와보니까 활주로에 비행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압도감을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건물 크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비행장 풍경, 수도 없이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처음 보는 세계였던 거예요. 북한에서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극히 소수니까 비행기란 게 희귀하고 특별한 물건으로만 알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격. 사람들이 관심이 없더랍니다. 탈북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모여와서 마이크 들이댈 줄 알았다고 합니다. 뭔가 특별한 존재로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차디찬 자본주의네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차가운 게 아닙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국가가 서로를 감시하게 설계한 체제에서는 낯선 사람이 내일에 관심 없다는 게 얼마나 해방적인 경험인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있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옆집 사람이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사회 통제의 기본 단위입니다. 5호 담당제라고 해서 5가구가 서로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웃이 감시자이고 감시자가 이웃인 사회.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나한테 관심 없다는 게 처음에는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당연한 익명성이 그분한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공항에서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신발을 벗어야 하나, 신은 채로 걸어야 하나 망설였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이 여성이 한 말이에요. 바닥이 너무 반질반질해서 신고 들어가도 되는 건지 몰랐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공공 인프라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것도 그냥 웃고 넘길 게 아닙니다. 인프라의 수준이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거든요. 그 다음 충격이 맡습니다. 북한에는 몇 점이 있는데 창구 앞에 서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적어 달라고 해야만 줍니다. 물건이 나오기 전까지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구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한국마트는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골라오라고 하잖아요. 진열대에 물건이 죄다 꺼내져 있고 손님이 직접 집어서 계산대로 가는 구조. 그 자체가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들었대요.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훔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아무도 안 훔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엄청난 관찰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 북한에서는 이게 당선전 구호였는데 한국 마트에서 처음으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목격한 겁니다. 감시 카메라가 있어서도 아니고 직원이 쫓아다녀서도 아니고 그냥 안 훔치는 사회. 이게 체제가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의 차이입니다. 북한 체제는 인민을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봤고 한국 사회는 신뢰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설계한 거예요. 배급줄을 밤새 서다가 눈앞에서 살이 떨어진 기억이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 차이를 느낀 겁니다. 북한 배급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아세요? 배급소에 쌀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오면 12시간을 서 있어야 합니다. 앉지도 못하고 자리를 비우지도 못하고 왜냐면 선착순이고 떨어지면 끝이니까요. 그 자리에 서서 밤을 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서 살이 떨어지는 순간 이 여성은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내 앞에서 끊기는 그 순간.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한국 마트를 처음 본 겁니다. 국정원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계속 두리번거렸습니다. 신호등 때문에요.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이 시간 맞춰 바뀌는데 조종하는 사람이 어딘가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수신호만 보고 살았으니까요. 그 생각이 꽤 오래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숨어서 이불을 작동하는가? 라고. 딱 봐도 알잖아요. 이건 무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프라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차가 많지 않고 신호 체계가 필요 없을 만큼 통행 자체가 제한된 사회. 이동의 자유가 없으면 교통 인프라도 필요 없습니다. 횡단보도 개념도 없이 차 없으면 건너고 있으면 기다리는 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질서라는 걸 교육으로만 배우고 실제 시스템은 경험해 본 적 없는 삶. 그 결과가 신호등 앞에서 조종사를 찾는 장면으로 나타난 겁니다. 국정원에 도착해서 생활관 문에 써진 문구를 봤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 순간 또 한 번 놀랐다고 해요. 세금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공기세금도 받는다고 배웠는데 여기 와서 진짜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답니다. 배고파서 왔더니 세금 내라고 한다 큰일 났다 싶었던 거예요. 잠깐요. 북한은 세금 없는 나라라고 선전합니다. 1974년에 세금 제도를 공식 폐지했다고 발표했고 이걸 사회주의 우월성의 증거로 내세웁니다. 자본주의는 국민 등골을 세금으로 빨아먹는데 우리 공화국은 그런 거 없다고요. 이게 북한 교육 교과서에 실제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여성 입장에서는
세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 것, 착취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월급 없는 나라였던 겁니다. 이 여성이 나중에 국정원 교육을 들으면서 딱 그렇게 정리했어요. 아, 우리는 세금 없는 나라에서 온 게 아니고 월급 없는 나라에서 온 거구나. 국가가 생산수단을 전부 소유하고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으면서 빼앗지 않는 척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준 거니까 안 뺏는 게 당연하죠. 이게 바로 자기 일한 돈을 100%못 가지는데 이게 세금이라고 생각도 못했다는 말로 이어집니다. 월급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면 세금을 뗀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줄 게 없으니까 안 뺏어가는 나라라고 선전한 겁니다. 이게 코미디입니까, 코미디? 아닌데요. 이건 70년 된 설계입니다. 구조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인민이 자기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이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이 여성은 나중에 한국에서 세금을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금이 없이는 나라도 운영될 수 없네. 북한에서 50년 살고 한국 와서 국정원 교육 듣고 나서야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튕겨주면 아는 거라고. 모르고 살았을 뿐이라고. 이 여성이 머리가 나빠서 50년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 수 있는 정보가 처음부터 차단돼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조금만 알려줬다면 진작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조금을 50년 동안 차단한 게 북한 체제의 핵심 기술입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또 하나 충격이었던 것이 있습니다. 줄 서는 문화예요. 번호표를 뽑고 아무데나 앉아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에 너무 신기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을 받을 때 결사전이 벌어집니다. 자리를 지켜야 하고 한눈 팔면 새치기 당하고 선착순이라 밀리면 못 받아요. 그런 삶을 살다 온 사람한테 번호표 하나가 얼마나 혁명적인 발명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여성이 한국에 와서 경험한 모든 충격들, 신호등, 공항, 마트, 세금, 번호표, 이것들이 단순히 잘 사는 나라 대 못 사는 나라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의 차이예요. 신호등이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건 시스템이 사람을 믿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규칙을 지킬 거라는 신뢰 위에 인프라가 설계된 거예요. 마트가 물건을 꺼내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번호표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서로를 밀치지 않을 거라는 신뢰 위에 설계된 겁니다. 그 신뢰가 쌓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뢰가 없는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는 이 여성의 증언이 보여줍니다. 신뢰 위에 설계된 사회와 통제 위에 설계된 사회. 결과는 신호등 하나의 차이로 드러납니다. 국정원에 들어가기 전에 무서웠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안기부는 남산 지하실에서 사람을 눕혀서 내보내는 곳으로 배웠거든요. 소리 소문도 없이 끌려갔다가 나오는 곳.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 무서운 나라에 왜 왔느냐고 물으면 답은 하나입니다. 배고파서요. 무서움보다 배고픔이 더 컸던 겁니다. 고문을 당하더라도 배만 부르면 괜찮다. 참을 만하다.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국정원은 어떠했냐면 뷔페식으로 밥을 줬답니다. 그 중에 잡채가 제일 맛있어 보였는데 뭔지 몰라서 녹말을 볶아놓은 거라고 생각했대요. 더 달라고 했더니 안 주더랍니다. 칼로리 계산이 된 식단이었나 봐요. 아니, 이게 생각해보면 묵직한 장면입니다. 고문당할까봐 떨면서 들어간 곳에서 잡채 추가 못 받은 게 제일 속상한 기억이 된 거예요. 북한 보위부와 대한민국 국정원의 차이가 잡채 추가 여부로 정리되는 겁니다. 뭐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이게 사실 체제의 차이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개별 조사 날의 독방에서 자기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써내려가다가 울었다고 합니다. 아주 변벽이 빽빽이 채울 만큼 써내려가다가 고향 얘기가 나오니까 눈물이 났다고 해요. 조사관이 물었대요. 왜 웁니까? 이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아픈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게 마음이 아파서 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대요. 아, 여기서 매 맞는 일은 없겠네 하고 조사 다녀오고 나서 1kg이 빠졌다고 합니다. 밥도 잘 먹고 잘 잤는데 1kg 빠진 거예요. 눈물로 나간 거라고 했습니다. 그 1kg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 북에 두고 온 자식, 먼저 간 사람들, 혼자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대접받는 것에 대한 당혹감. 그것들이 한꺼번에 1kg로 나온 거예요. 눈물로 나왔나 봐요. 지금 이 순간 고맙기도 하고 두고 온 자식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먼저 간 사람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남산에도 갔습니다. 63빌딩 유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아찔하더랍니다. 창 밖으로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데 너무 어지러워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고 해요. 2번 보내줬다는데 2번 다 어지러웠다고 합니다. 괜히 갔다 왔다고 했대요. 못 보는 거 오지다고 왜 갔냐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고문받던 바로 그 남산에서 70여 년 후 탈북민이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같은 장소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어요. 역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한 장면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잊고 삽니다.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걸 바깥에서 온 사람이 다시 가르쳐 줍니다. 신호등 하나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뇌는 거짓을 심는 게 아닙니다. 비교 대상을 없애는 겁니다. 미국이 나쁘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왜 나쁜지 따져볼 수 있는 정보를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신호등 하나, 마트 진열 하나, 세금 문구 하나, 이 사소한 것들이 50년 세뇌를 균열냈습니다. 그만큼 이 체제가 정보 차단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정보를 차단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체제, 그게 얼마나 취약한 구조인지도 이 여성의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50이 넘어서 자유가 없었다는 걸 몰랐다. 이 한마디가 북한 체제의 성공이자 실패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50년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 하나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체제가 아무리 정교해도 직접 비교 앞에서는 버티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실을 두 눈으로 보는 순간 50년의 세뇌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체제는 비교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여성이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날로그 원시 사회에서 살았다. 이 말을 스스로 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내린 결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500만 명이 그 모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왜 자동으로 바뀌는지 모르고 배급줄 앞에서 12시간을 서고 미국 때문에 굶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같은 민족인데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고 삽니다. 신호등이 자동으로 바뀌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와 그걸 보고 숨어있는 조종사를 찾는 그들. 그 차이는 지능의 차이가 아닙니다. 정보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누가, 왜, 어떻게 차단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왔다고 썼지만 사실 배고파서 왔고 그런데 결국 자유도 찾았습니다. 신호등이 왜 혼자 바뀌는지도 알게 됐고요. 50이 넘어서 처음 알게 된 것들이 많지만 늦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만으로도 이 증언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당연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호등 하나가 가르쳐 준 겁니다.